자,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입니다. 네 번째 미사일 도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쪽에 우리 공군 비행장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건데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다분히 이를 의식한 도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 분석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이었는데요. 이 합동참모본부가 1시간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나서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수정 공지를 한 겁니다. 이게 한 발이냐 몇 발이냐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요.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아침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6대에서 한 발씩 최소 6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염승열 변호사, 이런 군의 혼동 관련해서 무슨 얘기 없었을까요? 네, 오늘 합참 관계자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는 그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는 것과 횡쪽으로 쏘는 것, 그러니까 남포에서 서해안 방향으로 서쪽으로 쏘는 걸 말하는 거죠. 네네. 물리적으로 탐지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제 최초 발사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으로 동시에 발사됐다. 그런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최초에는 한 발로 평가했지만 추가적으로 첩보를 확인해 보니 그 과정에서 정정해서 공개 발표를 다시 한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최철호 대표님, 네. 저녁 시간에 그것도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이걸 탐지하는데 혼돈이 있었다. 혹시 북한이 이런 부분을 이런 거를 한번 탐지할 수 있나 한번 시험해 볼까라는 의도로 이렇게 발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측면도 읽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이 개발한 이번에 그 신형 유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4월 달에 개발된 고체 연료형 기반인데 이게 기존에 북한에 있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이 고도가 낮습니다. 일단 고도가 낮고 거리가 짧아서 이게 한국군이나 한미 측에 감지하기 쉽지 않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발사 지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발사 지점이 남포에서 한 10km 떨어진 태성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호수 한가운데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이 과연 신형 그 전술 탄도미사일이 제대로 어느 정도 포착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동시에 또 본인들이 그러면서 군사적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발사 지점 노출을 끓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올해 들어서만요 벌써 5번째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자, 처음 올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도발을 했죠. 1월 1일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이 지난 한 보름 정도 지나서요. 2월 18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를 했죠. 그리고 이틀 지나서 평남 숙천 일대에서 다시 한번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고요. 23일 한북 김책 일대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남포 일대에서 CRBM이라고 하는 미사일 6발을 발사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023년 들어서 도발한 횟수 어제까지 5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제 이 미사일을 발사한 부대를 현지 지도했다 이렇게 북한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보도되는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역시 김주애를 동행을 시켰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 미사일이 발사된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애 양과 함께 현장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애 양의 공식 행보 이번이 벌써 8번째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긴 머리에 검은 코트 차림으로 사진 전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하. 이 반면에 아내인 리설주는 군 간부 뒤에서 반쯤 가려진 모습으로만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노동신문 기사 내에서는 김주애 양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제 이 미사일을 발사한
부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역시나 대동을 하고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일전에 ICBM이라는 이 거대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 같이 동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 미사일 부대 아주 모처럼 같이 동행을 해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사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미사일 도발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 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준 가족 여러분과 호국 간성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 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 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 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 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과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군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 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중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제를 포함해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첨단 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 증강 체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교육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 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들입니다. 4년 전 이곳 옥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께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우리 군이 거듭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장윤 변호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김주애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지금 김정은의 자녀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사람이 김주애예요. 그러면서
과연 김정은은 자녀가 몇이냐, 첫째는 딸이냐, 아들이냐, 뭐 이런 부분 의견들 되게 분분하잖아요. 예, 사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고요. 김주애만 언론에 8차례 노출이 됐으니까 과연 아들은 있는 것인지 어떤 구도인지가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갈렸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정설은 김정은에게 3 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3명이요. 예, 일단 첫째가 2010년생인데 아들로 추정된다는 거였고요. 둘째가 2013년 초경을 전후해서 태어난 딸, 그리고 막내가 2017년생으로 보이는데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이 2017년도에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아들로 보이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최근 드러났는데요. 네. 이 북한 당국을 잘 아는 핵심 당국자에 따르면 일단 우리 정보 당국이 김정은에게 공급선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2010년도경에 김정은의 관저로 남자아이가 사용하는 최고급 장난감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첫째는 거의 아들이 확실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국정원장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아이가 첫째가 아들인 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도 그렇고 외국 정보당국과의 어떤 나누는 정보의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만 한 번도 언론 등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확인된 바가 별도로 없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이 김주애는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딸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첫째가 아들이냐 딸일 것이냐 이 부분은 지난 2010년경에 김정은의 자택으로 남아용의 장난감이 왕창 들어간 걸로 봐서 그때 2010년에 태어났던 아이의 성별은 남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염승열 변호사. 그렇다면 김정은은 자 이렇게 장남이 있는데 왜 굳이 차녀를 뭐 여성이니까 장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둘째 김주애를 왜 계속 대동을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해석도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뭐가 이유다라고 딱 부러지게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도 그랬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요. 뭐 신비로움 북한 사회 체제의 특성상 신비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 두 번째는 지난 7일 그 국회 정보위 유상범 간사 국민의힘의 유상범 간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를 흡족해 한다. 그리고 확인된 바는 아직 없지만 장남이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설도 있기는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설이 했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튼 4대 혈통을 세습하겠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철호 대표, 혹시 이런 가설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활동을 할 때 옆에 최측근으로 보좌하는 사람이 바로 여동생 김여정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4대 세습이 이루어졌을 때 어쨌든 이 김주애가 오빠를 더욱더 보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도 혹시 가능한가요? 근데 보통 북한 체제 특성 그 공개적인 장소에 모습을 노출되는 것 자체가 네.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 자신의 딸을 노출 공개적인 색상에서 여러 번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아들을 큰 아들이죠. 아들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이라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런 메시지까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이라는 사회가요 워낙 폐쇄가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지도자의 사생활은 정말 극비에 붙여져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모으고 모으면 어느 정도 좀 밑그림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